랜돌프 증후군. 최근 인류가 발견한 이상한 질병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최근 발견된 남극의 지하 세계가 이 질병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표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수많은 기괴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새로운 자원의 원천도 존재합니다. 누구도 이 세계의 신비를 알지 못하며 그것이 지구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모릅니다. 현재로 돌아와 지표 세계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혼잡한 지역과 공공장소에서 격리하여 전염병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를 보호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웅을 위한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카이를 만납니다. 이 순간 그는 영웅협회에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단순히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극에 주둔한 영웅협회는 카이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처럼 순진한 사람이 이 시대에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광고 때문이었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카이의 적합성 지수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능력치는 평균이었고 간신히 B급에 도달했지만 적어도 실기 시험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팀이 그 같은 신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였습니다. 잠시 후 11팀 팀장 베라가 상관의 명령을 받고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베라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카이를 그녀에게 훈련시키도록 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까 봐 망설였지만 상부는 그가 살아남든 죽든 그에게 달린 것이며 그녀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팀 11의 카이 수마이어, 레리, 그리고 리케라는 3명의 멤버를 만난다. 새로운 인원이 합류한다는 소식에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8명의 신병이 합류했지만 생존자는 1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리는 적어도 신병에게 제대로 환영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카이가 도착하자마자 레리는 그에게 바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폭죽이 터졌다. 레리는 그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리케는 카이가 꽤 오랫동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후 바닥에 쓰러졌고 바로 그 순간 베라가 돌아왔다. 그들은 카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팀 11의 부대장인 레슬리를 만났다. 레슬리가 카이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가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카이는 그게 왜 이상한 건지 의아해했다. 그러자 레슬리는 카이를 데리고 곳곳을 둘러보며 지하 세계의 자원을 탐사하고 채취하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레슬리는 영웅을 꿈꾸는 한가로운 자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카이에게 경고했다. 걷던 중 카이는 의료진이 관을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레슬리는 여기서 일하다 보면 구할 수 있는 사람과 구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를 금방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곳의 규칙을 설명했다. 첫째, 여기에는 희망이 없으니 너무 매달리지 마라. 둘째, 너의 생존은 너 스스로 책임져라. 인생에 지쳤다면 다른 곳에서 죽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함께 끌어내리지 마라. 그리고 명령을 받으면 절대 망설이지 마라. 마지막 규칙에 대해서는 레슬리가 아직 말하지 않았고 카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먼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 후 카이는 레슬리를 따라 나머지 팀원들과 합류했다. 스미레는 그에게 이 일에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만약 기절할 것 같으면 최소한 먼저 알려주라고 했다. 그 후 카이는 3명의 팀원과 함께 지하 탐험에 나섰다. 그들이 내려가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카이는 리에카에게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는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레슬리는 이곳이 그들이 탐험해야 하는 지하 세계라고 대답했다. 설명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카이가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할 것이었다. 갑자기 늪에서 괴물이 튀어나왔다. 레슬리는 그것을 스케드라고 밝혔다. 한때 지상에 살았던 생물이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를 겪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것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레슬리는 검을 뽑고 스미레에게 보급품을 요청했다. 그녀는 팀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의 드론을 투입했다.
리에카는 생물을 억제하기 위해 사격할 것이고 레리는 근접전으로 그것을 무력화할 것이다. 카이는 팀을 지원하기 위해 뒤에 남아있으면 되었지만 동료들을 실수로 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레슬리가 마무리 타격을 가할 것이다. 레리가 달려들어 괴물의 팔을 잠갔다. 그동안 카이는 아직 멍한 상태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레슬리가 앞으로 달려가 괴물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는 카이가 첫 임무를 완수했다고 축하했지만 카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이미 성과였다. 레슬리는 이어서 리에카가 여기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사고로 다리를 잃었고 가장 최신의 의술을 얻기 위해 왔다고 했다. 반면에 레리는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이유와 동기로 여기서 일했습니다. 카이는 어땠을까요?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카이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고 그것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여겼습니다. 레슬리는 그에게 이곳은 꿈을 쫓는 사람들의 직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더러운 일이었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슬리는 카이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팀으로부터 긴급 신호를 받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병사 중 한 명이 괴물로 변해 전체 분대를 학살한 사실을 발견했다. 리카와 레리는 그것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망설였고 그로 인해 괴물에게 쓰러지게 되었다. 카이는 지원 드론을 호출하고 레슬리에게 움직일 신호를 보냈다. 그는 괴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무기를 발사했다. 괴물은 그쪽을 향해 돌아서서 반격을 가했고 카이는 드론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레슬리는 그 기회를 잡아 앞으로 달려가 괴물의 머리를 베어내며 성공적으로 처치했다. 기지로 돌아온 후 레슬리는 마침내 마지막 규칙을 공개했다. 카이는 죽음을 두려워해도 괜찮았다. 그 두려움이 그에게 싸울 동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이 일의 본질이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두려워했고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싸웠다. 죽음을 가볍게 여긴 자들은 대부분 이미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러자 카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라며 팀에 다시 자신을 소개했다. 다음 날 팀 전체가 사막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파견되었다. 수미레는 앞에 괴물이 있으니 모두 조심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들은 앞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레슬리는 괴물이 모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챘다. 갑자기 덮쳐 팀이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 생물체는 다시 땅속으로 파고들었고 레슬리는 스미레에게 다음에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혀에 있는 구체, 약점을 노리라고 명령했다. 생물체가 다시 튀어나왔을 때 카이는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사격을 놓쳐 녀석이 도망치도록 했다. 그는 즉시 팀에게 사과했지만 스미레는 분명히 실망했다. 돌아온 후 그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격 전의 목표물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카이를 거듭 꾸짖었다. 카이는 그녀의 지시를 잊지 않았지만 단순히 그녀의 명령에 따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스미레는 그가 그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꿈을 꾸고 싶다면 영웅담은 접으라고 했다. 그는 먼저 명령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카이는 자신의 공간 감각이 부족하고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스미레는 그의 특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최소한 하나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기에 카이는 이후 레리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다. 그는 특기가 없으면 여기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인지 궁금해했다. 레리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카이는 레리에게 그의 특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자신감 있게 레리는 자신이 가진 방대한 지식에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학술 논문을 읽었고 자주 연구를 수행했으며 뇌 수술도 했었다. 그는 사람의 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특기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만약 KAI가 도움이 필요하면 레리가 도와줄 수 있었다. 물론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의 두개골을 열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KAI는 그 후 리커에게 장비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며 그녀의 특기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나중에 베러 대위를 만났고 그녀는 KAI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어색함을 느낀 KAI는 밖으로 나가 혼자 앉았다. 그 후 레슬리가 다가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젖은 국수처럼 여려 보이는지 물었다. 카이는 자신이 팀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인정했다. 팀장님은 그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 레리는 엉뚱하고 다소 무관심했지만 리에카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레슬리는 그들이 조금 특이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곧 적응할 거라고 했다. 카이는 또한 스미레가 자신에게 꽤 엄격하다고 느꼈다. 레슬리는 스미레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스미레도 그들처럼 벵가드 팀의 일원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곳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물러나 대신 전략가 역할을 맡게 되었다. 만약 벵가드 팀원들이 배우라면 스미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백스테이지 크루와 같았다. 게다가 레슬리는 다른 사람들이 카이에게 엄격했던 이유가 그들 자신의 과거 모습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처음에는 거의 쓸모없는 지하 세계에 들어온 산만한 신입이었던 카이를 말이다. 그는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이는 팀과 함께 생활하고 일했다. 어느 날 레리의 압박을 받아 창고를 청소하던 중 그는 스미레가 아이돌로 나오는 잡지를 발견했다. 그날 저녁 스미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그것을 언급했다. 그는 스미레가 아이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사진 속에서 그녀가 매우 열정적으로 보였기에 그녀의 특기가 노래와 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미레는 갑자기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혼란스러운 카이는 레리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특기를 물었을 때 왜 화를 내는지 물었다. 레리는 3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그들은 더 이상 그 특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다. 셋째, 그들은 단순히 카이를 싫어했다. 그날 밤, 스미레는 아이돌 시절을 꿈꿨지만 그녀를 연예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만든 스캔들이 머릿속에 재생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카이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비록 공연을 비평하는데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무대에서 훌륭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반쯤 마음만 먹고 결의도 없이 영웅이 되는 꿈을 쫓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아이돌이 되는 것에 온전히 헌신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그 직업을 정말로 버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미레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레슬리가 임무를 부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팀은 모여 다시 한번 지하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놓친 괴물을 끝장내기 위해 사막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슬리는 카이에게 전략가의 지시를 따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스미레는 예상치 못하게 모두에게 땅을 향해 쏘라고 명령했다. 리에카는 한정된 탄약을 고려하며 망설였지만 스미레는 자신의 계획에 확신이 있었다. 괴물은 모래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스미레는 멈추라고 신호를 줄 때까지 계속 쏘라고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레리에게 그룹에서 떨어져 혼자 서 있으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 레리를 미끼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가 고통을 느낄 수 없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스미레는 이 유형의 괴물이 깊은 땅 속에 숨어있는 인내심 강한 매복 포식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 공격할 기회를 얻으면 미끼를 바로 덥석 물게 된다고 했다. 역시나 괴물은 레리 바로 앞에 나타났다. 팀은 재빨리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레슬리는 기회를 잡아 돌진하여 약점을 공격했고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괴물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팀은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후에 카이는 다시 스미레를 만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여기 온 이유, 즉 명성을 되찾고 다시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카이에게 그의 특기를 알아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북돋우는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팀의 전략가로 계속 일할 것이며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곧 레슬리가 카이에게 다가왔고 카이는 자신이 팀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레슬리가 그를 부른 건 선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이가 베라 선장을 만났을 때 선장은 그에게 여전히 영웅이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고 선장은 그에게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거절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임무는 특정 인물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세계 평화가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카이는 깊은 갈등에 빠졌고 베라는 그에게 시간을 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이는 비밀 임무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레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카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레리는 내일 하루 휴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카이에게 마을을 방문하자고 초대했다. 다음 날 팀은 잠깐의 휴식을 위해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고 그 사이에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은 자유였다. 카이는 아직 그곳에 익숙하지 않아서 레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레리는 카이를 데리고 의약품을 사기 위해 의료 암시장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상인은 근처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서 배송이 중단되었다고 전했다. 그제서야 카이는 레리의 뇌수술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떠나려던 참에 갑자기 상인이 몇 명의 깡패에게 강도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레리는 그들을 자극하며 상황을 처리할 카이에게 맡기고 떠났다. 카이는 간단한 밀침으로 그들을 몇 미터나 날려버렸다. 레리는 카이가 지하 세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무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이 떠나려던 찰나 상인이 그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나 했다. 레리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면 듣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두 소녀와 레슬리는 이미 재집합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레리로부터 그와 카이가 처리할 일이 있어 나중에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세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카이와 레리는 상인을 따라 술집으로 갔고 상인은 그들에게 지하세계에서만 자라는 특정 식물을 발각되지 않게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레리는 즉시 상인이 그들에게 불법 약물을 밀반입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인은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것을 거래해왔다. 하지만 최근 그의 공급자가 그와의 관계를 끊어 그는 공급원을 잃었다. 레리는 또한 그들 조직 내에 누군가가 몰래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이는 그 일을 맡고 싶지 않았지만 레리는 원했다. 그는 카이를 다른 경로로 지하 세계로 이끌며 이것을 부업처럼 생각하라고 가볍게 말했다. 레리가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려가자 카이는 이곳이 그들이 이전에 임무를 수행했던 지역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리는 그것이 카이가 진정한 저승을 본 적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그보다는 오히려 저승 내의 오아시스처럼 이곳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모이는 중심지였다. 갑자기 그들은 한 소녀를 만났다. 레리는 그녀가 저승의 주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식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카이는 즉시 뛰어가서 그를 막으며 어린아이에게 불법 약물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서 그 소녀에게 레리가 이상한 사람이라며 그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했다. 소녀는 떠났고 카이는 레리와 함께 계속해서 찾기 시작했다. 이곳 주민들에 대해 궁금해진 카이가 물었고 레리는 그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 지상에서 피난 온 난민들, 그리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집단인 추방자들. 갑자기 소녀가 돌아왔다. 카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레리는 그녀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한편 레슬리 일행은 의료 암시장에 도착했다. 카이와 레리에게 전화가 닿지 않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던 중 카이가 전에 때렸던 똑같은 깡패들을 만났다. 그들의 복수 계획을 엿들은 레슬리와 여자아이들은 그들에게서 정보를 캐내기로 결정했다. 소녀는 카이와 레리를 그들이 찾던 식물로 안내했다. 카이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레리는 샘플을 얻게 되어 기뻐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연구를 위한 표본을 수집하여 세계적 유행병의 치료제를 찾는 것이었다. 합법적으로 샘플을 얻는 것이 어려웠기에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일을 이용했다. 갑자기 하늘을 나는 괴물이 나타났다. 그들의 총은 그것에 거의 효과가 없었다.
소녀는 즉시 도망쳤고 레리는 그녀를 편리한 미끼로 여기며 자신들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이는 아이를 괴물에게 버려둘 수 없었고 그녀를 뒤쫓았다. 그는 간신히 그녀를 따라잡아서 제때 구해냈다. 레리는 달려가서 그들에게 폐허 안으로 피하라고 말했다. 한편 레슬리와 두 소녀는 상인을 추적하여 정보를 얻었다. 지금 카이와 레리는 인내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괴물이 인내심을 잃고 떠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먼저 죽을 것이다. 레리는 소녀를 미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카이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는 괴물이 특히 그녀를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대신 레리는 자신의 몸을 변형시켜 소녀를 흉내내는 미끼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자신감 넘치는 레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카이는 그 생각에 반대하고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했다. 그는 레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도망치지 않고 싸우려 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한편 죽음을 두려워하는 카이는 본능적으로 싸움에 참여하기보다는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므로 그 역할에 더 적합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에게 돌아가 이름을 물었다. 소녀는 자신을 엘시라고 소개했고 카이는 그녀에게 몇 가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새의 주의를 끌었다. 오랜 추격전 끝에 엘시가 안전하게 도망친 것을 확인한 레리가 돌아왔다. 그 순간 레슬리와 팀이 도착하여 차량으로 괴물을 들이받았고 리에카는 총을 쏘며 괴물을 쫓아냈다. 돌아오는 길에 레슬리는 레리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그를 찰싹 때리며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가 사라지면 다칠 사람들이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그러자 카이는 선장에게 다가가 그녀가 맡긴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락했다. 그는 아무도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했다. 하지만 베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암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카이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베라는 그에게 그의 표적을 보여주기로 했고 놀랍게도 그것은 그가 방금 만난 엘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또 다른 임무를 받고 레리와 카이가 이전에 갔던 지역으로 돌아왔다. 레리는 그 식물이 아직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다시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레슬리가 달려와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적이 곧 나타났습니다. 그 생물들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괴물이 된 추방자들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레슬리는 재빨리 그 생물의 팔 하나를 잘라버렸고 그 생물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계하여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스미레는 또한 그들의 임무가 새로운 영토 탐험뿐이었기에 그런 괴물을 만난 것은 예상 밖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레슬리가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일찍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후 스미레는 선장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이전에 베라와 만났던 것을 떠올리며 그가 엘시를 암살해야 하는 이유를 그녀가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가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미레는 베라가 실제로 레슬리를 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 레슬리는 스미레의 신발을 놀리며 물류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카이는 레슬리에 대해 궁금해하며 어떻게 누군가가 농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서도 그렇게 뛰어난 검수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제서야 레리는 레슬리가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레슬리는 베라를 만나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포탄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가 범죄를 저지를 계획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그를 강제로 참여시키진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진 그는 그녀를 따라 지옥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팀은 함께 식사를 하며 레슬리의 과거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누구도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카이에게 조사를 맡겼다. 기록실에 몰래 들어가 그는 레슬리와 베라가 함께 찍은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또 다른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베라와 레슬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와 동시에 베라는 레슬리와 다시 만나 그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는 왜 그녀가 암살을 신참에게 맡긴 것인지, 보안 위반이 두렵지 않냐고 질문했다.
베라는 신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은 어차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사진 속 세 번째 인물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디아라는 어린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남극 전선이 곧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11부대를 포함한 여러 대장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상황이 쉽게 처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지로 돌아온 카이는 레슬리처럼 검술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레슬리가 그를 발견하자 그는 카이가 밤사람 같다며 기지 안의 바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바텐더는 레슬리를 잘 아는 듯했고 그들에게 구석에 있는 개인 테이블을 마련해 주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카이는 레슬리에게 검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마해왔는지 물었다. 레슬리는 이 일을 시작한 때부터 3년이라고 대답했다. 레슬리가 카이에게 임무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그때 카이는 레슬리가 이 작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슬리는 그에게 긴장을 풀고 너무 예민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사실 카이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레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임무를 맡을 때 주저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로 갈 뿐이다. 이 임무가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만약 그 사람이 돕기 위한 것이라면 카이는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졌다. 레슬리는 변명을 하고는 앞서 걸어갔다. 바텐더는 레슬리가 한때 유명한 댄서였으나 부상으로 은퇴하고 그 후 이곳에 왔다고 언급했다. 카이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한 소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쫓아갔고 그때 그의 이전 임무에서 만났던 괴물들이 나타났다. 괴물들은 카이를 쫓았고 결국 그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레슬리가 그를 도와주었고 그들은 함께 3마리 괴물을 처치했다. 그 후 그들은 안전한 곳에 도달했고 레슬리는 그 3마리 괴물이 질병에 감염된 추방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추방자는 난민이나 현지인으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레슬리는 이 질병이 사람들에게 정신을 잃게 만들어 다른 생명체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도착했다. 레슬리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누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레슬리를 알아보았고 평소 레슬리의 장난기 가득한 태도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눈치챘다. 레슬리는 그 사람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과하러 온 건지 물었지만 그 사람은 KAI를 목표로 여기왔다. 레슬리는 즉시 KAI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그 후에 발사된 총알을 막았다. KAI는 도망쳤지만 2마리 토끼에게 공격을 받았다. 나디어가 나타나 KAI가 이던의 목표였음을 알아차렸지만 도망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레슬리는 후퇴하려 했지만 어깨를 맞았다. 그는 이전처럼 에덴이 또 다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레슬리 걱정에 카이는 달렸지만 2마리의 토끼에게 쫓겼다. 그는 코트를 잡아 토끼들을 붙잡고 나디아 쪽으로 달렸다. 소녀는 그가 공격하려고 서두르는 줄 알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카이는 돌아서서 에덴을 공격했지만 에덴은 피하며 반격했다. 하지만 카이는 방금 총을 맞았던 자리에 발사하여 증기를 내뿜어 레슬리가 도망치도록 도왔다. 에덴은 이번 일은 넘어가기로 했지만 다음에 다시 올 거라고 말했다. 레슬리는 그가 왜 돌아왔냐고 물었고 그는 그가 스스로 희생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에덴에 대해 물었고 레슬리는 그와 에덴 사이의 상황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의 과거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이에게 묻고 싶으면 물어도 좋지만 레슬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이해하고 더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카이는 팀방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리에카가 앉아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취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한편 에덴은 일어난 일을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돌아왔고 실패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상사는 에덴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계속 두고 엘시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레슬리는 카이가 베라가 그에게 맡긴 계획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카이의 감정을 이해한 그는 다시 목표를 보여주었다. 그는 카이가 왜 그 여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지만 레슬리는 자신도 그 대답을 알지 못해 답할 수 없었다. 그는 카이에게 그냥 명령을 따르고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주 내에 카이가 리에카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레리와 스미레도 카이가 리에카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스미레와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지만 리에카와는 소통할 수 없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카이는 전에 리에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스미레와 레리가 레슬리에게 물어보러 갔어요. 세 사람은 카이가 리에카처럼 사교성이 좋지 않은 사람과 소통하는데 서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말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카이에게 리에카 같은 여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카이는 짝사랑만 하고 고백할 용기가 없었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카이는 슬픔에 잠겼어요. 나중에 그들은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할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함께 휴일을 보내는 거였어요. 팀에 합류한 카이를 환영하는 자리로 그룹에서 리에카와 카이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 후 그들은 쇼핑을 가기로 결정했다. 카이와 리에카는 뒤에서 걸으며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은 나중에 카이가 광고에서 슈퍼히어로 로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갑자기 리에카가 오타쿠라는 것을 떠올렸고 리에카와 카이가 서로의 관심사를 알게 되면서 서로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계속 쇼핑을 했고 레슬리는 카이와 리에카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지시했으며 나머지 3명은 그릴과 숯을 사기로 했다. 그들은 수량을 스스로 정하기로 했다. 그들은 마치 두 사람을 위한 소개팅처럼 느껴졌다. 이 소개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수줍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일 것이다. 아무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된다면 현재를 충실히 살기를 바랐다. 한편 베라는 여전히 계획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하고 있었다. 상관들은 계획을 승인했지만 그녀가 목표에 접근할 방법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계획이 시행되는 날 지하에서 활동이 있을 것이며 부하들을 잠입시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와 리에카는 살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지만 리에카가 너무 많이 고르는 바람에 카이가 수량을 조절해야 했다. 쇼핑을 마친 후 리에카는 함께 즐길 폭죽을 샀다. 그녀는 항상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는 자신이 꽤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파티 음식을 더 사지 않은 것을 의아해했다. 카이는 그녀가 부유한 집안 출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런 생활 방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카이는 음료수를 사려고 했고 레슬리의 무리는 카이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스미레는 레슬리가 카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레슬리는 부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쇼핑을 마친 카이는 우연히 전에 만났던 어린 소녀 나디아를 만났다. 그녀는 즉시 에덴에게 몬스터가 나타날 것 같다고 신호를 보냈다. 카이는 도망쳤고 나디아는 그를 쫓도록 2마리의 토끼를 풀었다. 그는 리에카를 잡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토끼들이 그의 머리에 달라붙어 리에카가 토끼들을 떼어내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토끼들을 딴 데로 돌리려고 당근 주머니를 던졌고 함께 토끼들을 발로 차서 쫓아냈다. 나디아가 도착하고 괴물들이 나타날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비상 계단에 숨었고 카이는 리에카를 어떻게 탈출시킬지 몰랐다. 리에카는 예전처럼 함께 싸우기를 원했으며 카이는 영화 속 캐릭터의 대사를 실수로 인용하면서 리에카는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다시 함께 협력해보기로 결심했다. 유령이 그들을 주차장까지 쫓아왔고 카이는 위에 숨은 뒤 불꽃놀이를 던져 시야를 방해했다. 그들은 불꽃놀이로 유령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 주위를 돌았고 철파이프로 끝내 그것을 처치했다. 그날 저녁 바비큐 파티를 열면서 리에카는 카이에게 고기를 하나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먹고 싶었다. 카이는 그녀가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사실 그도 그랬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는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고상한 척했지만
그녀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리에카는 카이가 전에 자신과 말을 걸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의 의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았다. 카이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항상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 리에카는 여전히 그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답답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를 읽었고 카이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그의 방식을 따라하며 새로운 자신을 찾으려 했다. 한편 레슬리의 무리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해서 기뻐했지만 에덴과 나디아는 영웅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방해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베라는 상사에게 계획을 보고하러 갔다. 그들은 계획을 승인했지만 그녀가 언급한 신들의 아이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졌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왜 그녀가 암살 계획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복수 때문인지 결국 대부분의 암살 계획은 보통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상사들은 베라의 행동이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베라는 그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임무에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초대했다. 베라가 떠난 후 그녀는 레슬리가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임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가 알맞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미 그녀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는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베라는 레슬리에게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기록한 임무의 모든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슬리는 그 팀을 지하 세계로 안내하며 생일 파티에 잠입하기 위해 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걸은 후 그들은 막다른 길을 발견했지만 레슬리는 그들에게 다른 길로 안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아 보이는 지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레슬리는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이 문을 살짝 열자 그는 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여자는 문을 완전히 열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해졌다. 그는 마을 촌장이 가고 있는 대저택으로 가는 길을 물었고 그녀는 즉시 그를 인도하기 위해 달려갔다. 레리에게 이 지역에 익숙한 레슬리를 본 그는 졸업 여행이라며 놀렸지만 모두가 레슬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레슬리, 레리, 리에케는 파티에 잠입하기 위해 자신들을 하인으로 변장하고 카이에게는 밖에 나가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레슬리의 진짜 계획은 카이가 암살을 처리하는 동안 그들이 목표를 유인해 카이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었다. 레슬리는 레리와 리에케에게 그들의 임무가 조사라고 말하며 속였지만 실제 임무는 카이가 목표를 암살하는 것이었다. 그는 카이가 그들을 놓치지 않도록 할 일을 목록으로 정리해 주었다. 카이가 레슬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었을 때 레슬리는 베라가 이 임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고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는 카이가 현재의 실력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후 레슬리는 베라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했다. 카이는 저격수 위치를 맡았고 레슬리의 그룹은 경비원을 무력화시키고 건물로 몰래 들어갔다. 주요 홀에 들어선 후 레슬리는 그룹에서 떨어져 혼자 갔고 카이는 레슬리가 왜 그룹에서 떨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한편 레리와 리에케는 신의 아이와 카라트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제를 엿듣고 대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모르겠어서 자리를 피해야 했다. 레리는 레슬리에게 물어보려고 그를 찾기로 결심했지만 가는 길에 에덴을 만나 그에게 기절당했다. 에덴은 그 후 레슬리를 찾아가 그가 찾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없다고 말하며 넬시가 오늘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그들의 임무는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두 사람은 즉시 싸움에 돌입했다. 무장하지 않은 레슬리는 근처 갑옷에서 방패와 도끼를 집어들고 칼을 꺼내어 반격했다. 레슬리가 칼을 에덴의 머리로 겨누자 에덴은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레슬리는 재빠르게 에덴의 다리를 차며 빠져나가 베라에게 작전을 취소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고
레슬리는 카이에게 연락해 위치를 유지하라고 전했다. 그는 리케와 레리에게 엘시를 창문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에덴을 상대할 것이라고 했다. 레리는 엘시를 기억하며 임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리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들은 불꽃놀이를 하늘로 쏘아 올려 엘시와 다른 사람들을 카이가 명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창가로 유도했다. 카이는 목표를 보았지만 사격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에덴이 레슬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임무를 완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장을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결국 그는 동료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하고 에덴의 손을 쏘았다. 에덴은 도망쳤고 카이는 임무를 망쳤다고 레슬리에게 사과했지만 레슬리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카이에게 서둘러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라고 말했다. 한편 레리와 리케는 기계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들은 카이와 재회했다. 셋은 기계를 피하기 위해 좁은 통로로 달려갔고 기계는 그들을 끈질기게 추격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레슬리는 자신을 쫓고 있는 기계를 절벽으로 유인했으며 기계는 그곳에서 추락해 멸망했다. 하지만 에덴은 레슬리의 글라이더를 쏘았고 그로 인해 레슬리는 기계와 함께 떨어졌다. 레슬리의 시신은 기지로 돌아갔고 그가 남긴 유일한 유물은 그의 검이었다. 한편 에덴은 레슬리가 사라지자 안도의 감정을 느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가 모든 이들을 포로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제와 몇몇은 엘시와 함께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카이의 팀은 부캡틴 없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기지 직원들이 나중에 레슬리의 소지품에 대해 묻자 카이는 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자원했다. 침묵에 지친 나머지 3명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 후 카이는 레슬리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물었지만 남은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지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때 카이는 베라를 만나라는 부름을 받았고 베라는 임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임무 때문에 레슬리가 죽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카이는 베라에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레슬리가 죽어야 했는지 물었다. 베라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못했고 카이에게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말하지 않았다. 카이는 베라에게 레슬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냐고 물었고 베라는 슬프긴 하지만 아무리 슬퍼해도 그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카이는 그것을 숙고하기로 결정했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흘의 시간을 받았다. 나중에 그는 레슬리가 베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내 레슬리의 보관함에 가서 직원에게 그의 상자를 열어 그 물건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직원들이 그에게 상자를 열게 해주긴 했지만 카이는 찾는 것을 찾지 못했고 다음 임무로 넘어가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임무 브리핑을 위해 소환되었다. 회의에서 카이는 레슬리가 죽은 지금 누가 팀을 이끌지 물었다. 베라는 이번에는 자신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은 이전에 방문했던 지하 마을로 돌아갔다. 이전에 그들을 안내했던 소녀는 마을 촌장이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그래서 카이와 베라는 저택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버려진 상태임을 발견했다. 카이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의심했다. 그는 뒤쪽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가방을 발견했다. 그는 며칠 전에 레슬리가 그에게 주었던 방향을 떠올렸고 그 안에는 수수께끼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리케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은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베라는 팀에게 그 자국을 따라가라고 지시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른 일이 있었다. 한편 에덴은 포로들에게 신의 아이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나디아는 팀 11이 도착했다고 에덴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에덴은 부상을 입었고 베라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물러나기로 결심하고 처치할 일을 맡겼다. 카이의 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포로들이 괴물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기를 발사하여 괴물들을 유인하고 포로들을 안전하게 지켰다. 베라는 곧 도착하여 그녀의 낫을 사용해 괴물들을 처리하며 팀이 포로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왔다. 그녀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괴물을 처치할 수 있었기에 모두 안도했다. 팀이 나가던 중 저격수의 총격을 받았고
그들은 스미레에게 근처의 저격수 위치를 물었다. 가능한 위치는 3군데였고 모두 같은 지역에 있어 그들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룹으로 나누었다. 지형적으로 불리했지만 카이는 자신있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에덴은 팀이 자신의 앞쪽에 있는 기둥을 향해 사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카이는 그의 뒤쪽으로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에덴은 반격하여 카이의 총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베라는 에덴에게 직접 맞섰고 에덴은 자신의 팀원을 보호하는 베라의 행동에 놀랐다. 에덴은 자리를 떠나 베라와 자신 중 누가 먼저 엘씨를 잡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 촌장은 엘씨에게 줄 생각이었던 보물을 건넸다. 베라는 그 반지를 알아보고 촌장에게 그것을 자신에게 주라고 부탁하며 엘씨에게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지로 돌아온 베라는 카이와 함께 조용히 있었고 스미레는 그룹의 교묘한 속임수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아이디어가 카이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이 시점에서 카이는 베라에게서 미션을 받았고 레슬리의 일을 이어받아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결심했다. 베라는 곧 미션 세부 사항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녀는 상사들과 만났고 그들은 목표를 잡지 못한 것과 부대장이 사망한 것에 실망했다. 그들은 그녀의 설명을 변명으로 여겼지만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기에 취소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카이는 바에 가서 바텐더에게 레슬리에 대해 물었다. 바텐더는 레슬리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지만 레슬리가 한번 사람과 교류를 시작하면 헤어지기 어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레슬리가 자주 특정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카이는 그녀에게 숫자들의 연속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하며 그 숫자가 은행 카드 번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 에덴과 나디아는 엘씨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비팀장인 블레이크에 대해 조심하고 있었다. 블레이크는 사제가 적의 수가 적어서 자신이 부대를 3그룹으로 나눴다고 보고했다. 이 전략은 적이 어떤 그룹이 엘씨를 잡고 있는지 추측하게 만들 것이다. 카이가 숫자들의 연속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레리도 나타나서 레슬리의 사진을 앨범으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초대했다. 팀 창고에 들어가자 그들은 수수께끼 같은 레슬리의 사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카이는 곧 레슬리가 남긴 번호가 사진의 코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번호를 입력하자 카이는 레슬리, 리케, 레리가 함께 찍힌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베라는 그 다음 임무를 위해 팀을 불렀습니다. 그룹은 지하 세계로 돌아왔고 이상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레리와 리케는 그곳을 알아봤고 카이와 베라도 곧 사진 속 장소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라는 카이에게 이곳이 블레이크가 엘씨를 지하 군부대에 인계하기로 한 장소이며 카이의 임무는 그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베라는 그를 옥상으로 데려갔고 카이는 즉시 사진에서 본 장면을 알아보았다. 베라는 물러나며 모든 것을 카이에게 맡겼다. 카이는 그때 근처의 캐빈이 돼서 레슬리의 소지품과 베라가 그에게 준 은반지, 그리고 레슬리가 자신의 조사 결과를 기록한 노트를 발견했다. 레슬리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후계자에게 넘기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였다. 노트에는 베라의 진짜 의도를 조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카이가 읽기를 마치기 전에 괴물의 공격이 끼어들었다. 블레이크의 팀과 엘씨는 공격을 받고 있었고 베라는 카이가 사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유인하려 했다. 카이는 레리와 리케도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에덴과 마주쳤을 때 카이는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발을 쐈지만 에덴은 곧 그의 위치를 감지했다. 카이는 에덴과 직접 맞서는 한이 있어도 베라와 그의 팀원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에덴은 카이가 자신에게 내려온 것을 비웃으며 카이가 레슬리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카이가 왜 저격 위치를 버렸는지 궁금해했지만 카이는 그것을 리에케와 레리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스미레는 카이가 두 사람을 여기로 안내하고 아래에서 베라를 돕도록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카이는 에덴을 막으려 했지만 에덴은 그와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이 재빨리 떠났다. 그 사이
베라는 엘시를 붙잡은 사람을 마주쳤다. 그 사람은 베라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라가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여기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는 나디아에게 레리와 리케가 기다리고 있는 건물을 폭파시켜 무너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사했지만 베라는 엘시를 납치범에게 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라는 상관들과 만나라는 부름을 받았고 상관들은 그녀가 2번이나 목표를 놓친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베라는 이번에는 제3자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상관들은 답답했지만 베라가 정보 보고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라의 상관들은 이번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이며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저격수는 최대 3번만 빗나갈 수 있었다. 한편 레리의 그룹은 그들을 둘러싼 이상한 사건들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베라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고 카이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베라는 자신의 상사들이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때 그녀가 미리 볼 수 있었던 미래였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오직 자신의 출세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견했던 어두운 미래를 바꿨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그녀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자신의 비밀 능력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어떤 시간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압도당한 적은 처음이었고 그녀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카이는 베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베라는 그가 임무를 그만두러 온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그가 숙련된 저격수가 될 것을 알고 그를 영입했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해서 남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대신 팀 전체와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자고 제안해서 그녀는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적인 사건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룹은 성공적으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베라의 일정을 알아야 했다. 스미레는 시스템에 침입하여 알아내는 임무를 맡았고 카이는 음식을 사러 갔다. 엘시는 에덴의 상관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고 그 상관은 엘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한편 카이는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무기상에게 다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베라는 팀원들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바비큐를 취소하고 대신 팀 훈련을 더 강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점검 중이었다. 그녀는 청소 작업을 찾아보았지만 사람들이 장비를 옮기고 있어서 그 선택지도 안 되었다. 긴급 임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그 시스템도 다운되어 있었다. 한편 카이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 레슬리의 메모를 읽고 있었다. 그는 베라가 항상 팀원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슬리는 베라가 전선에 거의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카이는 곧 자신과 레리에게 추적당했던 같은 괴물과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 괴물이 쫓겨갔다. 레슬리가 죽은 이후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하기 시작한 것을 깨달은 베라는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카이는 이전의 마을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카이는 장로에게 엘시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장로는 엘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녀에게 전달해야 할 반지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 반지는 주인과 그릇에 관한 전설과 관련이 있었다. 카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떠났다. 그의 새 팀원들은 그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것을 보고 카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결심했지만 그를 찾지 못하고 결국 지하세계 입구 근처에 모여들며 왜 거기서 카이를 찾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카이가 마침내 돌아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바비큐를 준비했다. 하지만 베라는 나타나지 않았고 카이는 그녀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는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자켓을 그녀 위에 덮어주었다. 베라가 깨어났을 때
카이는 레슬리의 죽음에 대해 그녀를 비난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그녀가 외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베라는 방을 나갔고 카이는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다. 베라는 팀원들 간의 감정이 그녀가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비큐에서 팀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카이는 베라의 방으로 소환되었고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그가 팀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 후 베라는 전 팀을 모아 지하 세계로의 임무를 지시했다. 팀은 카이가 없는 이유를 베라에게 물었고 그녀는 그가 퇴출되었다고 알렸다. 한편 카이는 상급자들로부터 지하 세계에 무단으로 진입한 이유로 퇴출 통보를 받았다. 그는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아들였지만 상급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카이는 또 다른 팀 리더를 만났고 그 리더는 베라가 그를 특별히 신경 쓴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했다. 그는 뛰어난 신입이었다. 그 후 카이는 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 비행기표를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그룹은 그를 위한 송별 파티를 계획했다. 이때 베라는 그들의 계획에 관련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카이, 즉 그녀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을 해고하려는 그녀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베라는 그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것이 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한편 카이와 그의 세 팀원은 작별 인사를 하러 술을 마시러 갔다. 레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왜 카이만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며 자신도 불법적으로 지하세계에 들어갔음을 언급했다. 레리는 좌절감을 안고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카이가 레슬리의 죽음 이후로 크게 변했다고 느꼈고 카이가 엄청난 부담이나 임무를 짊어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카이는 이를 부인하고 밖으로 나갔다. 카이가 떠나던 중 총성이 들렸고 그는 급히 조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베라와 함께 계획에 참여했던 신비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총에 맞았고 카이에게 자신과 베라가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며 반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나디아는 시스템을 해킹하여 에덴이 쉽게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에덴은 반지를 훔치기 위해 창고로 갔지만 베라가 그를 발견했다. 베라는 진짜 반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에덴은 이를 강제로 빼앗기로 결심했다. 이 순간 11팀은 카이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갑자기 카이가 몸이 안 좋다며 일찍 돌아간다고 전화했어요. 그러자 베라와 에덴은 창고 안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에덴은 레슬리에 이어 베라가 자신의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레슬리가 베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베라는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에덴은 베라가 수많은 시간을 되풀이하며 레슬리의 죽음을 계속해서 목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때마다 그녀는 레슬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베라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하자 에덴은 기계팔로 맞고 그녀의 손에 총을 쏘았습니다. 베라는 반지를 떨어뜨리고 무기를 내려놓았고 카이는 어쩔 수 없이 개입하여 그녀를 도왔습니다. 에덴은 자신이 계산하지 못했던 요소가 카이였다고 인정하고 비록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았고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지만 나디아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창고가 폭발했고 에덴은 반지를 가지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다음에 만날 때 자신에게 무력할 것이라고 카이에게 경고했다. 그러자 베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뿔형 물체에 힘을 옮겼기 때문에 그 반지에는 실제 힘이 없다고 카이에게 알렸다. 그녀는 카이에게 그것을 가지고 도망치라고 직접 명령했다. 다음 날 카이는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그는 갑자기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조용히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카이는 수미레를 찾아 달려갔고 수미레는 베라가 그들에게 특정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이제는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수미레는 레리와 리케를 교회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엘시를 납치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베라가 반지에 추적기를 심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 전투가 벌어졌고 카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동료들과 팀장이 모두 죽은 것을 발견했다.
에덴은 그의 상관이 엘씨와 성공적으로 융합하여 괴물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 후 그는 카이를 총으로 쏘았고 카이는 갑자기 침대에서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었다. 카이는 곧 상관의 사무실로 호출되어 저녁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 대화는 이상하게도 낯섦게 느껴졌고 마치 이미 경험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고 그들이 그의 계획을 묻자 데자뷰가 다시 찾아왔다. 얼마 후 팀은 그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었고 카이는 자신이 같은 일을 다시 겪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자 카이는 원뿔 모양의 물체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꿈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현실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때부터 일은 이전과 똑같이 진행되었다. 카이는 팀과 작별주를 마시러 술집에 갔고 다시 한번 레리가 카이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카이는 밖으로 나가 베라의 계획에 나오는 수수께끼의 남자가 총에 맞을 것이라는 것을 갑자기 떠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와 스미레는 나디아가 그 남자를 쏘기 전에 막는데 성공했다.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나디아는 에덴도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으러 서둘러 달아났다.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카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베라와 차석에게 고용된 스파이였습니다. 카이가 처벌을 받았을 때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죠. 차석은 베라를 이용해 고위층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고 베라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베라를 조종했습니다. 그 남자는 에덴 팀의 리더이자 학자인 아이즈만 박사에게 정보를 팔았기 때문에 암살 계획에 연루되었습니다. 아이즈만은 지하 세계의 출현이 대량 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었고 엘씨가 그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리케와 라리는 카이를 대신하여 베라를 에덴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베라가 엘씨를 여러 번 암살하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날 밤 베라는 자신의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베라는 2명의 팀원과 함께 지하 세계로 갔다. 그녀는 여전히 교회를 방문할 생각이었지만 카이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그저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일반 사람인 척하며 남기로 했다. 교회에 도달하자 베라는 카이에게 산에 올라가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지시했고 그녀와 나머지 사람들은 예전처럼 계속 나아갔다. 아이즈먼은 오늘이 엘씨와 합체하는 날이라고 믿었지만 반지가 가짜임을 깨닫고 베라가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라는 자신이 그 힘에 지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즈먼은 베라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이용해 엘씨의 힘을 깨우고 싶어 했다. 베라는 전투를 시작했고 아이즈먼은 에덴에게 일을 맡기고 엘씨를 죽이려는 리에케와 레리를 막으러 달려갔다. 아이즈먼은 엘씨를 끌고 제단에 올려놓았고 거기서 엘씨는 고치가 되어 괴물을 낳았다. 베라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어둠의 신의 힘은 다음 날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즈먼은 괴물과 합쳐졌고 교회는 무너졌다. 카이가 도착했을 때 팀원들은 모두 잔해 아래에 깔려 있었다. 그는 괴물과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죽었고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었다. 이번에는 카이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그는 스파이를 구하러 가서 원뿔형 물체에 대해 물었지만 스파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자 카이는 나디아가 전투 중 에덴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던 것을 떠올리고 에덴의 탈출 경로를 막기 위해 그녀를 추적했다. 그는 이던과 나디어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베러가 시간을 무수히 반복하며 레슬리를 반복해서 죽음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KAI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엘씨가 빌린 망토를 입고 교회로 가서 엘씨를 구출하고 그녀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막 레리와 리커에게 구출된 베러는 KAI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이스먼은 엘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추적할 괴물을 보냈다. KAI는 엘씨를 이던에게 빼앗겼지만 베러의 팀이 적시에 도착해 그를 도왔다. KAI는 베러에게 엘씨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만약 엘씨가 죽으면 베러도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러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자 괴물이 다시 나타나 근처 생물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지하 세계가 폭발하며 땅이 갈라졌습니다. 카이는 깨어나 이번에는 팀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간 여행자였습니다. 그와 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디아가 에덴에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나디아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레리는 나디아의 토끼 2마리를 잡고 그녀를 묶은 뒤 비행기를 훔쳤습니다. 한편 카이는 베라를 구출하기 위해 에덴과 싸웠습니다. 잠시 격투가 이어진 후 에덴은 연막탄을 사용해 탈출하고 착륙 중인 비행기로 향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레리와 리에카가 조종하고 있었다. 에덴은 다시 한번 카이에게 추격을 당했고 에덴이 탄약이 다 떨어졌을 때 카이는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공격하며 그의 총을 고장냈다. 에덴은 카이가 시간을 리셋해서 그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승복하고 지하 세계의 입구로 곧장 뛰어들었다. 그 후 카이와 그의 팀은 베라와 재회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카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건 3번뿐이었지만 그는 베라가 이 일을 훨씬 더 많이 겪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엘시가 베라의 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엘시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온 존재였다. 카이는 영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오는 여자아이가 있다면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팀은 엘시를 구하려면 아이스맨이 악마신을 소환하는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들의 진행을 막기 위해 괴물들이 때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라는 직접 그룹을 돕기 위해 왔고 카이와 다른 3명의 팀원들은 레슬리가 가르쳐준 규칙을 베라에게 말해주며 그녀의 소원으로 여기라고 전했다. 레리와 리에카는 괴물들을 상대하기 위해 뒤에 남았고 다른 2명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재빨리 재단에 도착하여 아이스맨과 맞섰다. 그는 베라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간의 역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자신인 엘시를 결코 죽일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아이스맨은 다시 엘시와 합쳐져 괴물이 되었다. 다른 2사람은 카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고 아이스맨이 베라를 살려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베라가 시간을 되돌릴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카이는 엘시를 되찾으면 아이스맨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스미레는 리에카와 카이에게 아이스맨의 주의를 끌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레리는 공격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2사람은 아이스맨을 향해 돌진했고 레리는 아이스맨의 한쪽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아이스맨은 레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레리는 베라를 풀어내어 그녀가 안전한 곳에 떨어지도록 도운 뒤 아이스맨의 몸을 가로지르며 베어갔다. 그때 베라는 엘시가 아이스맨과 완전히 합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엘시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카이는 베라에게 자신의 원뿔 모양의 물체를 주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 안에 엘시의 힘을 흡수할 계획이었다. 베라는 그를 믿고 그것을 건넸다. 그 후 스미레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리에카와 레리는 아이스맨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사격을 하고 카이와 베라는 그를 공격하려 했다. 그 후 리에카와 레리는 동상을 쏴서 아이스맨 위로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들은 계획대로 2팀으로 나누어 하나는 사격하고 다른 하나는 공격을 시도했다. 아이스맨을 밀어낸 후 리에카와 레리는 탑의 기둥을 쏘기 시작했다. 아이스맨이 그들을 반격하려 할 때 레리는 무기와 드론을 이용해 리에카를 보호했고 리에카와 스미레는 모든 포를 사용해 탑의 기초를 폭파시켜 아이스맨에게 무너뜨리도록 했다. 카이와 베라는 재빠르게 아이스맨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다. 베라는 카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촉수들이 그를 방해하지 않게 막았고 카이는 올라가서 원뿔 모양의 물체를 엘시가 있는 자리에 넣어 그녀의 힘을 흡수하려 했다. 하지만 악마신의 몸에서 자라난 촉수들이 카이의 몸을 전방위로 관통했다. 마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카이는 재빨리 들고 있던 원뿔을 아이스맨에게 찔러 넣어 그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 후 카이는 엘시의 힘이 담긴 원뿔을 베라에게 돌려주며 잘 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목숨을 잃었기에 상관없었다.
만약 레슬리가 자신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는 믿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카이는 사라졌고 베라는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카이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순환에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가 희생하여 구한 현재의 세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영웅 카이 덕분이었다.